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뒤에 있거나 눈앞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다. 랄프 월도 에머슨. 이 책은 에너지 의학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몸의 과정이 신체의 치유 및 수행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 서문에서 늘어놓았던 퍼즐의 부분을 최신 양자 이론을 이용하여 조립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퍼즐의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박창혁 박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에너지 의학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는 매체. 생체 매트릭스는 여기 가능한 매체이고 윙프리는 경시적 해부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각각의 장기 조직, 세포, 분자, 원자 또는 빈 공간조차 특유의 리듬이 있다. 생체 매트릭스는 크기나 속도가 여러 가지로 다른 리듬 신호를 생체의 각처에게 전하는 매체이고 이것에 의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생체 전체에 전해지는 것이다. 경시적 해부학에서 취급하는 시간의 주기는 수십 년이라는 단위에서 수년 시간, 분, 초, 천분의 1초에까지 미친다. 또한 빛의 속도로 전해지는 정보도 있으며 순간적으로 전해지는 정보도 있다. 생체 매트릭스가 만드는 시스템은 긴급시나 신체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또는 치료 현장에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시점에서 생명 탐구 연구에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해낼 것이다. 이 새로운 탐구에는 조화와 협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며 환원론적 연구로 얻을 수 있던 지식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상과 마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한다. 특별한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창발적 현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도 있으며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상이다. 생물학적 신호는 생체 내외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한다. 생체 매트릭스는 여기 가능하고 더욱이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자극이 큰 신호로 바뀐다. 발생된 신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며 그 형태의 하나가 앞의 장에서 설명한 솔리톤이다. 솔리톤은 에너지의 소실이 없이 어디까지나 전해진다. 어느 쪽이나 에너지와 정보가 일그러짐이나 정체되지 않고 전해지는 것은 건강의 표시이고 한계를 초월한 신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솔리톤 중에는 서로 충돌해도 형상이나 속도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 또한 같은 충돌에 의해 서로 합해지는 솔리톤도 있다. 이 솔리톤의 소멸로 충돌된 파동 에너지가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게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이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충돌에 의해 소멸된 파동 에너지가 변환되는 형태의 하나의 스칼라파가 있다. 모든 세포의 세포 골격이나 결합 조직 섬유를 포함한 생체 매트릭스는 연속된 여기 가능성 매체가 된다. 여기 가능성 매체라고 하면 뉴런의 세포막을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헤모로프는 그러한 발상을 뉴런의 내측 현상을 무시한 표층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신경 이외의 세포나 조직에도 해당될 것이다. 실제로 생체를 각 수준이나 시스템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연구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 생물에는 시스템이나 수준 등의 구별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가능한 매체는 서로 다른 위상의 사이를 왕복한다. 예를 들어 뉴런의 세포막에는 휴식 상태와 활동 상태가 교차되어 일어나며 휴식 상태에서 거대한 막전위가 발생된다. 신경의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막은 탈분극을 일으켜 세포 표면 전체의 활동전이 파장이 감쇄되지 않고 전해진다. 파장이 통과한 후에 막전위는 곧이어 휴식 상태 수준으로 돌아온다. 뉴런처럼 여기성 생체 매트릭스는 에너지와 정보 파장을 전할 수 있어 휴식 상태와 여기 상태를 왕복한다. 생체 매트릭스가 어떻게 휴식과 여기를 반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선견지명이 있는 양자이론학자나 생물물리학자 덕분에 조금씩 규명되고 있다. 이미 중요한 연구를 시작한 이탈리아, 영국, 독일의 연구팀에서 생물의 특유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탄생되고 있다. 비생명체에 유사한 현상이 있으며 생명체에 고유하다고 할 수 있는 특성의 일부가 이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물의 역할이다. 물에만 있는 물의 특성에 의해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신기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의 수수께끼와 물의 수수께끼에는 공통되는 것이 있다. 지구상에 마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물속에 있을 것이다. 물이라는 물질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과거에 접하는 것도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로렌 아이슬레이.
양자 코이런스. 생체 매트릭스의 에너지 전도에 관여하는 휴식 상태와 여기 상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고찰은 물리학자를 혼란시킬지도 모른다. 생체 매트릭스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경시적 해부학은 일반 물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세계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단념할 수는 없다. 에너지가 생체 매트릭스 중을 이동할 때 생기는 현상을 규명할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양자 전자역학의 일부 권위자들이 이 중요한 주제에 의해 있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양자 전자역학은 현대의 화학 및 물성 물리학의 기반이다. 따라서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현상이나 많은 생물학적 과정, 그리고 의식까지를 설명하는 궁극적 원리인 것이다. 양자 필드 이론이나 양자 전자역학을 생물에 적용하면 중요한 역학적 서열의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 분자 생물학 수준에서 유전자가 단백질 등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장기로 올라가면 구성요소의 자기집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자기집합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구조의 성립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린다. 생명 본질의 중요성이 집합적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프레파라타, 델 귀디스 등의 양자 이론을 응용하면 마이크로 구조에서 마크로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중나선 구조를 가진 콜라겐 등의 단백질 속을 전해지는 다비도프의 솔리톤이나 전자솔리톤이라는 에너지를 생각해보자. 생체 분자의 대부분은 치밀한 배열의 격자 구조를 만들고 있고 에너지는 나선 모양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모든 단백질 분자에는 반드시 물이 그림자처럼 부수되어 있다. 이 살아있는 물은 생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분자에 부수되는 것에 따라 독특한 특성이 형성된다. 단백질에 부수된 물에 대한 연구는 몇 명의 연구자가 최신의 고성능 기기를 사용해서 초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까지 몇 년이나 걸린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귀중한 연구이다. 건강과 질환과 인체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 양자 전자역학 이론에 근거한 일련의 연구에 의해 단백질과 물의 상호작용이 밝혀지고 있고 그 작용은 양자 코이런스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구는 호텔 귀디스, 도글리아, 밀라니, 비티엘로, 프로리, 프레파라타, 스미스, 포프, 와른케 등이 하고 있다. 물은 생체 매트릭스와 그곳에 포함되는 액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이온 등의 분자와 서로의 작용에 의해 임기응변으로 구조를 변화시킨다. 컵에 물을 마실 때 물의 구조를 생각할 수는 없으나 물에도 구조는 있다. 실온에서 컵 안의 물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물 분자가 가득 들어있다. 불순물이 없는 경우에 물은 순간적으로 얼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열운동에 의해 곧바로 붕괴되므로 한순간만 지속되고 다른 일시적 구조로 변화한다. 그런데 물에 소량의 단백질이나 소금을 더하면 추가된 물질과의 결합에 따라 물 분자의 구조가 안정화된다.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매우 긴 사슬의 분자는 서로 관련된 구조 안에 대량의 물을 유입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해 겔을 형성한다. 그 한 예가 젤라틴이다. 결합 조직에도 고분자 전해질로 이루어진 겔 상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직의 영상이나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보이는 콜라겐의 분자나 섬유의 간격에도 대량의 물이 몇 층으로 중복되어 들어있는 고분자 전해질 겔이 존재한다. 생체 중에 단백질과 그에 수반된 물은 실질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물의 구조는 단백질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단백질 분자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은 물이다. 단백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영향은 주위의 물에 미치며 반대로 물의 구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단백질 구조가 변화된다. 에너지는 단백질을 따라 흐른다. 이 흐름은 진동이나 파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백질의 일부분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여기 되면 주위 공간에 생긴 필드가 단백질에 수반된 물 분자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물 분자의 스핀에 일정한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 분자가 모여 스핀하면 코이런스가 된다. 단백질을 따라 에너지가 흐르는 동시에 물 분자의 운동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생체에서는 바다의 쓰나미처럼 솔리톤이 코이런스 스핀파가 되어 특징적인 자장을 발생시킨다. 에너지 파동이 통과되면 물 분자의 질서가 붕괴되어 무질서한 운동으로 되돌아온다. 솔리톤이 붕괴된 후에는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온다. 솔리톤이 붕괴하면 프로리파가 생긴다. 생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강하게 분극된 고에너지 상태와 극성이 약한 무질서 상태 사이를 왕복한다. 조직과 의식의 관계. 이제 생명의 수수께끼 탐구에
가장 중요한 요점에 들어가자.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도수치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에너지요법에서 사람의 구조, 의식, 감정 사이의 깊은 관련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학 세계에서는 그러한 관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메이 원호나 그녀의 여러 논문에서 인용한 이 분야 선배들의 생리학과 생물물리학을 융화시킨 뛰어난 견해이다. 호는 그의 저서 무지개와 벌레나 다른 저서에서 생명과 의식을 동시에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 현상이라고 당당히 말하였다. 생명과 의식의 성립을 추구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호는 지적하였다. 호에 의하면 체계적 연계를 가진 생체 매트릭스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의 통합, 그리고 의식에 대한 통일적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다리가 된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만난 양자 코이런스는 통일적 이론의 기반이 된다. 이 책에서 고찰한 감각과 운동의 관계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하였다.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의 발 역할을 해온 행보는 새로운 의학의 길을 여는 도전이 되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생명과 살아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원리가 규명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류로서 진화의 큰 한 걸음을 밟으려고 한다. 새로운 지식이 과거 과학의 공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평가하여 기반으로 이용한다. 생체 과정의 최선 조절법. 지금까지 추적해온 이론은 조절 시스템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생체 과정을 조절하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면 과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생각날 것이다. 한 사람의 개체를 조립하기까지 몇 개의 하부 과정이 관여할 것인가?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빠르게 실행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천천히 실행해야 할 것인가? 가능한 빨리 실행해야 할 과정에 얼마의 속도가 필요한가? 천천히 진행하는 과정은 어떤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최적인가? 가능하면 빨리 실행해야 할 과정과 천천히 진행시켜야 할 과정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근육으로 가는 혈류의 조절이다. 자연은 현명하게도 근육의 혈액 공급을 조절하는 물질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짧은 기체로 일산화질소를 선택했다. 조절에는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두 개의 과정이 관여한다. 그 하나는 과정을 시작시키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을 종료시키는 과정이다. 만약 불필요한 과정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없으면 일단 시작된 과정은 제어 불능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자연은 모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의 입장에서 생물학적 과정의 최선 조절법을 스포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스포츠 선수에게는 양극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경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최고의 신체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승부에 대해 재빠르게 경고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가 종합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구력과 순발력을 절묘한 타이밍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구조의 조절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의 한 예이다. 뼈와 근육의 구조는 몸의 사용에 따라 변화한다. 특정 움직임을 연습하면 근육, 뼈, 힘줄, 순환계, 신경계 등의 구조와 기능이 연습한 움직임에 적응된다. 그러나 이 적응에는 시간이 걸린다. 단 한 번의 연습만으로는 적응 과정을 지속시킬 수 없으며 기대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연습을 반복하여 특정한 움직임에 적절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연습을 중단하면 곧바로 트레이닝 시작 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요컨대 생체는 특정 훈련 중에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기억하여 앞으로도 그 운동이 반복된다고 예측한다. 생체는 어떤 운동에 적합한 구조로 변화하여 그 운동을 기억한다. 이 기억은 뇌의 어느 부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 안에 보관된다. 덧붙여 생체 적응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영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순간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도 있다. 스포츠 시합이나 무용 등의 퍼포먼스 중에 순간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장면이 자주 있다. 라이벌보다 1000분의 1초 또는 1만분의 1초 빠른 반응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이러한 반응에서 생물에 가능한 최고 속도의 정보 전달계가 필요한 동시에 신호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기질이 필요하다. 각각의 사이클은 생체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에너지와 정보 양쪽을 모두 옮긴다. 에너지와 정보는 전신에 빠짐없이 전해져 전신에서의 에너지와 정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속된다. 향후의 전망. 이 책에 수집된 모든 지식에 근거하여 향후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먼저 수십 년 전 발레리 헌트가 시행한 근전도 실험을 이제 반복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상시와 다른 의식 상태와
운동의 관계를 현대의 신경생리학으로 추구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메이원 호와의 인터뷰. 퀘스천. 생체의 어느 부분이 지배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앤서. 지배를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도 지배가 가능합니다. 감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부분이 지배합니다. 암묵가와 무용가가 일체가 되는 것처럼 전체와 부분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생체 매트릭스의 네트워크는 지배권이 각 부위에 분산되어 있는 분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절보다 중요한 것은 분자에서 마크로 수준까지의 조화에 의해 대규모의 반응을 일으키는 통합성입니다. 퀘스천. 의식이 물체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앤서. 감각을 가진 생물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자신과 환경이 코이런스 활동의 필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존재 전체를 통해 경계가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코이런스한 자신과 코이런스한 환경의 통합은 환경을 지배하여 반응하는 존재가 됩니다. 퀘스천. 의식이나 기억은 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앤서. 의식이나 기억이 뇌의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들은 전신에 비국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퀘스천. 신경계의 규칙적인 활동 패턴은 의식과 관계가 있습니까? 앤서. 뇌의 규칙적인 활동 패턴은 수년간 연구를 계속하였으나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감각은 지나간 모든 감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퀘스천. 그 견해는 의식과 전신 조절을 같은 이론으로 설명하는 유기체론과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사실이 있습니까? 앤서. 새로운 유기체론은 학문 영역의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 영역의 사이에서 생긴 견해입니다. 생명처럼 세분화할 수 없는 학문 체계입니다. 전 세계의 전통적 및 고유 문화의 지식체계처럼 모든 것이 집약된 일원적 지식체계입니다. 퀘스천. 물리학 법칙과 유전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앤서. 물리학 법칙은 한 번에 확립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을 가진 코이런스 존재는 물리학 법칙의 대상이 아니며 미래를 자유로이 열어 창조가 가능합니다. 즉 생물의 열역학 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의 세계는 10여 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유연하며 유동적입니다. 유전자 이후의 과정은 여러 발달 과정이 포함된 유동적 과정입니다. 유전자 패러다임은 적어도 10여 년 전에 유동적 게놈이라는 과정의 많은 발견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퀘스천. 양자 코이런스와 생체 에너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앤서. 에너지 흐름의 설명에서 양자 코이런스는 생화학적 모델보다 다이나믹합니다. 양자 코이런스에 의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지로 에너지를 유입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과 보존에는 여러 형태와 방법이 가능하며 양자 코이런스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나 변하며 즉 물건 들기는 에너지 이용의 한 형태이며 사고, 운동, 호흡 등도 에너지 이용 형태이며 어떤 형태로 집중 즉 방어행동, 공격행동, 수비행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전신에서 이용되며 이용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에너지는 열로 소실되거나 분산되지 않고 필요한 장소에 직접 전달됩니다. 퀘스천. 양자 코이런스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앤서. 생물은 극성이 강한 분자 결정이 규칙적으로 긴밀하게 늘어선 구조입니다. 여기에 큰 전위차가 일어납니다. 전기력과 탄성은 결정 형태로 늘어선 분자의 진동을 만듭니다. 코이런스 배열 구조에 거대한 진동이 일어나면 코이런스 여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포논 또는 광자입니다. 코이런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대규모 프로리히파가 생깁니다. 즉 생물이 하나의 결정처럼 됩니다. 한 개체의 전체 광축은 전우축입니다. 생물의 통합성에는 양자 코이런스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측면도 있습니다. 퀘스천. 양자 코이런스에 대한 좋은 비유가 있습니까? 앤서. 좋은 비유는 레이저입니다. 발광 가능한 원자가 들어있는 공간에 에너지를 펌핑할 때 펌핑 수준이 낮으면 원자는 무질서하게 발광하여 일반 전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펌핑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서 일정한 역치에 도달하면 모든 원자가 같은 위상으로 진동하기 시작하여 개개 원자에서 방출하는 빛보다 100만 배나 강한 강렬한 빛이 방출됩니다. 에너지 펌핑과 역학적 질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생물의 구조와 의식의 성립에 대한 과거의 견해와 새롭게 계속 출현하는 견해를 비교해본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질이 자기 집합에 의해 생명을 영위하는 생물 구조를 조립하여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양자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가설에 의하면 각각의 요소를 생물의 형태로 조립하는 것은 양자 코히런스의 작용이다. 그리고 의식은 완성된 생체 전체에 분산되는 창발적 현상이고 이것을 낳는 것도 양자 코히런스의 작용이다. 만약 생물에서 양자 코히런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추측되는 부분이 많은 이론에 더욱 추측을 더한 가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에너지 의학에 대한 내용을 본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시청 시간이 길고 어려운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